네, 오늘은 2025년 4월 20일이고요. 오늘 그 루이지애나 주에서 외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면허를 훨씬 쉽게 부여하는 법률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의사 면허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래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처럼 의대 졸업하고 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면허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일정 기간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트레이닝 과정은 반드시 ACGM이라고 하는 이 수련 인증 기관이 인증한 수련 과정, 특히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고 미국 의대생들은 대부분 수련 과정 1년을 요구받고 가끔 2년, 그다음에 그 외국 의대 출신들, 대부분의 외국 의대 출신들, 캐나다 의대는 내국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외국 의대 출신들은 3년의 수련 기간을 요구를 받습니다. 최소 3년. 그래서 이 수련을 마친 다음에야 면허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국가 면허가 존재하지 않고 이 의료인 면허는 전부 그 주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학위원회, 스테이트 메디칼 보드에다가 그 면허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허가 나옵니다. 뭐 뉴욕주에서 일하다가 가령 텍사스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면허 또 받아야 되나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시험을 다시 보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뉴욕주하고 텍사스주가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약간씩 다르겠죠. 만약 안 맞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맞으면은 이제 신청만 하면은 심사를 해서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테네시주에서 먼저 이런 외국의 어떤 경력이 있는 전문의들 대상으로 그 레지던트 수련을 거치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문호 개방을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죠. 어,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 다 합격하고 테네시주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2년간의 펠로우 오퍼를 받으면 임시 면허를 제한된 면허를 줘서 2년간 펠로우를 하게 하고 2년간 펠로우를 마치면 제한 없는 면허를 주겠다. 이게 테네시주의 굉장히 과감한 어떤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막 다른 주가 난리가 나서 서로 이제 외국 의사들 끌어가려고 막 법안 경쟁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된 주도 있고 현재 올라가 있는 주도 있고 올렸다가 떨어진 주도 있고 여러 상황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통과된 주 중에서도 가장 화끈하고 파격적인 주가 루이지애나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루이지애나 그 법률이고요. LA가 루이지애나, HB가 하우스빌, 그 하우스빌 법안이라는 거죠. 972 법안 번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안이 아니죠. 완전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통과돼서 현재 2024년 6월 11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100% 프로그레션. 그리고 모더레이트 파티산 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쪽 당의 당론에 가깝기 때문에 파티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한쪽 파티에 가깝다. 하지만 모더레이트라는 건 좀 중간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양쪽 당이 그렇게 뭐 한쪽이 막 반대하지 않는 법안.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발의를 공화당 의원 14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으로 했다고 해요. 민주당이 4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이었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막 반대하는 법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펙티브 데이트 이게 이제 실제 발효가 되는 거죠. 이게 8월 1일부로 발효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과된 법률의 표지 맨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는데 되게 고생했는데 루이지애나 주 정부가 외부 IP를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집니다. VPN을 써야 보이고 또 오늘따라 VPN이 무료 VPN은 미국 거가 없어서 캐나다 걸로 해봤더니 캐나다는 또 되네요. 캐나다는 반은 내국으로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각자 보실 분은 이게 지금 VPN 없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은 보입니다. 물론 이 주소 안 치고 구글에서 루이지애나 하우스빌 972라고 쳐서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IP가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블럭만 안 돼 있으면 들어가실 겁니다. 블럭돼 있으면 VPN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려면 찾아보실 수 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 의대 출신자에게 2년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급하는 재량권은 당연히 루이지애나 의학위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 WHO 등의 기관에서 인정받는 의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대는 다 맞겠죠. 그 폐교당한 한 개 의대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 의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WHO에서 당연히 인정받고 대부분의 의대는 저기 WFME 같은 그런 의대 인증기관에서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는 당연히 의학사, 한국의 의학사, 영어로 번역하면 MD거나 배첼러 오브 메디신 같은 학위겠죠. 하여간 이런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국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면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면허 정지 상태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국에서 레지던트나 그에 준하는 수련을 수료했거나 아니면 의사로서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했으면은 경력이 없어도 되고 레지던트 안 했으면은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무슨 비자 스폰서 같은 거 해달라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 자기네가 너무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가 비자 취업 비자 H1B 비자죠. H1B 비자 스폰서 해줄 테니까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취업 비자를 그렇게 해서 받아 놓고 나서 이거에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미 비자 문제가 해결돼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영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른 주들 보면은 되게 이제 기본적 영어 능력의 기준에 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OET를 합격해야 된다거나 OET라는 그 임상적 영어 능력을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그 기준들이 있는데 루이지애나는 의사고시 합격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런 영어 능력에 대해서도 좀 모호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죠. 루이지애나 주의 의료기관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았고 그 고용 제안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주 정부에 내야 되는 거죠. 주 정부가 아니고 이제 루이지애나 의학위원회에 내겠죠. 그래서 제가 빼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그 고용 상태 잘 유지하면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영구적인 면허로 바꿔준다. 그 얘기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아마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루이지애나는 텍사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주고 텍사스 동쪽에 있고 바다가 남쪽에 있는 그런 주죠. 그래서 해산물이 아주 발달해 있고 주 이름 중에는 유일하게 프랑스어로 된 이름일 겁니다. 다른 주는 프랑스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미국이 땅을 엄청 샀죠. 루이지애나 퍼체스라고 해서 그 루이지애나인데 사실 그때 산 루이지애나는 이 루이지애나 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막 서북 쪽으로 막 한참 올라간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걸 루이지애나 퍼체스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 이제 루이지애나 주는 그 중에 어, 남쪽 끝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죠. 인구는 464만 명. 그중에 백인이 60%에 육박하고 흑인이 30%좀 넘고 라틴이 6.9%, 아시아는 2.3%. 백인이 많고 흑인도 꽤 많은 주. 요즘 흑인이 30%씩 되는 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인도 꽤 많은 주이다.
아시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남한의 1.3배. 그러니까 남한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면적에 인구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사니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살겠죠. 1인당 소득이 6만 8천 달러가 좀 넘네요. 굉장히 많은 건데 미국이 워낙에 지금 평균 전체 미국이 8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못 사는 주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6만 8천이면. 저 정도면 사실 유럽의 독일보다도 높은 건데 어쨌든 좀 가난한 주. 최대 도시가 뉴올리언즈인데 38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 유명한 도시죠, 그래도. 그래서 재즈의 성지이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한번 크게 막 망가졌던 도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실제 인구가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 인구는 38만이겠지만은 아마 뉴올리언즈 주변에 그 범 뉴올리언즈권, 뭐 그레이터 뉴올리언즈를 따지면은 뭐 그래도 저보다는 크겠죠. 어쨌든 행정구역 내만 따지면 38만의 인구다. 그다음에 주도는 그러니까 주 정부가 있는 곳은 뉴올리언즈가 아니고 베턴루지라는 23만짜리 아마 저게 두 번째로 큰 도시일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도 되나 여기 대학은 괜찮나? 대학이 조금 그 다른 주에 비해서는 랭킹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툴레인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사립 대학이고 굉장히 명문 대학이에요. 근데 63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그 아마 이제 주가 작아서 뭐 다른 이유로 그럴 텐데 저 US 뉴스 랭킹인데 실제로 툴레인 대학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대학입니다. 억셉턴스 레이트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속해요. 툴레인 대학. 그래서 만만한 대학은 아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179위, 로욜라 유니버시티 뉴올리언즈 244위, 루이지애나 테크 유니버시티 296위. 좀 랭킹들이 좀 안 좋죠. 어쨌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179위면은 랭킹은 좀 그래도 실제로 대학 자체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 속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지애나 좀 재밌는 게 이제 툴레인 대학 같은 경우에 루이지애나 주민의 경우에는 SAT만 엄청 잘 봐도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뽑아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시 비슷하게 어지간해서 잘 없는 제도인데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이지애나주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고용 제한을 그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뭐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취업할 곳이 다를 거니까. 일단 좀 그 의학 교육기관 쪽에 난 관심이 있다. 교수를 앞으로 더 노린다. 뭐 이런다면은 의대를 보셔야겠죠. 대학병원들을. 일단 대학병원은 세 개가 있습니다. 툴레인 대학, 아까 말씀드린 가장 명문인 사립대학,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뉴올리언즈 캠퍼스에도 하나, 그다음에 뭐 슈레브포트 캠퍼스에도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 의대는 루이지애나 주엔 세 개밖에 없다. 음, 뭐 인구가 400만 좀 넘으니까 뭐세 개도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찾아야 되냐? 뭐 미국 사람들 들어가는 의사 구인 사이트나 뭐 전공별 포탈이나 뭐 구인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이런 데서 막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좀 자기하고 뭐가 좀 니즈가 맞고 요구하는 게 자기 쪽에 좀 맞는 것 같으면은 메일 한번 보내보면 되는 거죠. 레주메 미리 만들어 놨다가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루이지애나에 당신네 거기에서 이런 사람 혹시 필요하냐? 루이지애나에 이 법 통과된 거 알고 있냐? 이 법을 이용해서 내가 당신네 병원에 그 의사로 가서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발품을 좀 팔아야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루이지애나주의 조건은 한국의 의사라면 전문의가 아니라 5년 이상의 임상 병력만 갖추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체류 신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EB1이나 EB2 NIW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원이 많아져서 오래 걸리는 거지, 예전보다는 NIW에 그 지원하는 스펙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을 사람들이 막 지원하고 되는 경우도 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민법 전문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보실 문제겠죠. 어, 그리고 심지어 미국 의사면허 시험도 면제라는 점은 정말 파격이죠. 하지만 일단 고용 제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의사면허 시험도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법이 이러니까 나 좀 받아줘라고 하면은 그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한다면 면허 시험은 합격해 두는 게 스텝 1, 2, 3, 뭐 3까지 아니더라도 최소 2까지라도 그다음에 OET도 웬만하면 합격해 놓고 그게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영어 능력도 뭘로 평가할지를 확실하게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 의학위원회가 아마 재량껏 정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추가 뭐 어떤 규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건 걸로 괜히 뭐 트집 잡을 수 있으니까 아예 OET를 좋은 점수로 합격해 두면은 제일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현재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아무 문제 해결 안 된 분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EB1이나 EB2 NIW를 빨리 추진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EB1은 좀 가부가 빨리 결정 나더라도 어차피 인터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EB2는 결과 나오는 데만 1년 정도 넘게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랑 다 기다리는 동안에 미국 의사면허 시험이랑 OET를 다 공부해서 최대한 그걸 많이 패스를 해놓으면은 좋은 전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알아본 내용이고, 저도 루이지애나 주정부 관계자한테 들은 내용이나 그런 건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그냥 소스들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활용하시기 전에는 자체적으로도 이게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틀린 건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